안녕하세요, 정사장입니다. 오늘은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마라톤을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한번 마라톤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려 볼 텐데요. 저 앞에 누가 있는데? 제가 한번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제가 또 특급 전사 출신이라서 잠시만, 졸라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뛰고 계시는데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조깅? 저는 지금 마라톤인 것 같은데 이게 심폐지구력이 좋으신가 봐요. 이 정도는 굉장히 가벼운 정도의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몇 가지 인터뷰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뛰고 계시는 분은 어디 사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특공대 사장이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근데 특공대 사장이요? 그러면 특전사 출신인가요? 아니요, 특전사 출신은 아니고요. 예.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와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특공대라는 닉네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공대라는 이름 자체에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그래서 그냥 공대생이라서 특공대, 지금은 제가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해서 특별한 공대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좋아요. 근데 지금 말씀을 하실 때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는데 마라톤을 뭐 풀코스 같은 거 주행을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가 춘천 마라톤 티셔츠인데, 제가 이때 작년 10월에 춘천에 가가지고 42.195km 완주하고 왔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제가 구매대 영업자라서 네, 더 이상 뛰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앉아서 대화 좀 합시다. 좋습니다. 가시죠. 와! 풍차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일로 왔습니다. 여기는 양지 바른 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갑자기 상당히 카메라 어색해 하시네. 우리 특공대 사장님이라고 하셨는데 네, 42.195 진짜 완벽하게 뛴 거 맞아요? 완벽하게 뛰었습니다. 한 채 오차도 없이. 뭐 언제 뛰었는데요?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그때 춘천 가서 뛰고 왔습니다. 왜 이런 마라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별 의미는 없었어요. 그냥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 그리고 집에 앉아있기만 너무 따분하다 이래가지고 5km, 10km 이 정도만 뛰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마라톤 풀코스를 나가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한 20km, 30km 뛰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힘든 게 느껴지면서 포기를 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뭔가 주변 사람들 생각도 나고 나 스스로도 이거는 꼭 한번 완주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포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2.195km를 다 완주를 하고 나서 왠지는 모르겠는데 스스로가 좀 울컥함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뭐 어떤 울컥을 해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해냈다라는 그 쾌감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스스로 해냈다. 네, 근데 그렇게 힘들어요? 42.195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한 30km 정도로 넘어가니까 네.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 자체가 거의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혹시 기록이 얼마나 되세요? 4시간 정도 나왔습니다. 원래 보통 이봉주 선수 같은 분들은 그분들은 이제 2시간 초반대가 나옵니다. 뭐 시험시험 뛴 거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우리 정사장 채널은 구매대행 채널이에요. 마라톤 얘기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여기 계시는 특공대 사장님이 또 이런 마라톤과 일맥상통하는 면에서 되게 마라톤은 어떻게 보면은 꾸준히 끈기를 가지고 하는 달리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부업으로 우리 유럽 구매대행을 3년 정도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약간 어떻게 하면은 현실적으로 이 부업으로 구매대행을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제가 이렇게 모셨는데요. 자, 사실 우리 구매대행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마인드가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초보 사장님들이 사실은 꾸준히 끈기 있게 하는 걸 상당히 어려워해요. 특공대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구매대행 사업을 유지를 하면서 직장도 다녔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대행 사업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전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전자 쪽을 전공을 해가지고 공대. 네, 대학원을 이제 AI 쪽 전공을 했습니다. AI. 네, 이제 작년 12월 말까지 저는 이제 일반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을 했습니다. 개발자. 네. 그 컴퓨터 잘하는 거 말하는 거죠? 네, 뭐 프로그램 만들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 잘해서 구매대행업자 된 거네요. 근데 저도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구매대행을 직접 해보니까 사실 중국 구매대행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유럽 쪽 브랜드 구매대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컴퓨터 잘하는 게
뭐 엑셀이라든지 좀 내가 필요한 거 조금 다루는 데는 약간의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그걸 모른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건 없더라고요. 그냥 조금 초반에 느린 정도지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쵸. 그냥 내가 조금 더 인터넷에 익숙하고 컴퓨터에 익숙하고 뭔가 검색에 조금 더 빠르고 그 정도의 메리트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저 솔직히 남자라서 사장님 그 뭐 인생사 그렇게 궁금하진 않아요. 하지만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건데 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저기 오두막 좀 들어가서 할까요? 아, 좋습니다. 아 예 가시죠. 가시죠. 우리 사장님 그러면 AI 전공으로 대학원을 나왔다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개발자가 됐다고 했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이었어요? 직원이었죠. 그렇게 직장을 다니시면서 부업으로 유럽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또 여러 가지 도전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도 다니고 이제 구매 대행 쪽도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식 분석하고 이제 사고 팔고 그런 트레이딩도 꾸준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만한 사이트 이제 뭐 K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외주 플랫폼이에요. 거기서 이제 누군가가 뭐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은 그걸 만들어주는 외주 작업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K 플랫폼 뭐예요? 크모. 아 크몽. 크몽 얘기해도 돼요. 예, 얘기해도 크몽 돼요? 옛날에 좀 뭐 강의했던 데인데 크몽 좋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셨는데요. 구매 대행이 제일 궁금해요. 그 중에 잠시 제가 그 개인적으로 질문이 드는 거는 왜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뭔가 성향 자체가 한 가지만 하기에는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냥 뭔가 다양한 걸 도전을 해야 좀 더 재밌고,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마라톤 했던 게 아니라 뭐 헬스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더 하고 싶어서 마라톤도 했었고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크로스핏도 좀 병행해서 했었고 최근에는 또 다른 운동을 배워보고 싶은 게 있는지 또 그것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하게 그냥 뭔가를 하는 성격이지 돈이 쪼달려 갖고 한 건 아니네요? 네, 그렇죠. 씨, 재수 없는데? 오늘 장난 아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유럽 구매 대행을 시작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단 구매 대행을 제가 처음엔 잘 몰랐었는데 가까운 지인이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이랑 유럽 구매 대행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이게 돼? 이런 걸 누가 사?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지인이 막 열심히 하더니 막 몇 달 지나고 나서 자기가 뭐 몇백만 원 벌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벌은 거를 저한테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다른 사장님들보다 좀 더 이 구매 대행이라는 것에 믿음을 좀 더 갖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치. 아무래도 주변에 한 사람이 있으면은 네, 네, 그렇죠. 가까운 지인이 직접 이제 수익도 자기가 나는 거를 보여줬었고, 네. 그리고 또 저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제가 어떤 뭐 가게를 차린다,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본금이라는 게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구매대행이라는 거는 사실상 내가 서류에 필요한 뭐 몇만 원 그런 걸 제외하고는 애초에 큰 자본 자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또는 내가 큰 자금이 없더라도 부업으로 시작하기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일단 시작을 해봤던 겁니다. 상당히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답답함이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한 건 맞네요. 그쵸. 이 구매 대행 사업을 뭐 꾸준하게 3년 동안 진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매일매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이전에 회사를 다닐 때에는 제가 크게 들어가는 일과가 회사, 그리고 이제 주식 쪽, 그리고 이제 구매 대행, 운동 이 네 가지 정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는 좀 주식에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회사에 출근을 했죠. 회사 출근하면 한 10시 정도 돼가지고 7시 정도까지 일을 합니다. 하고 이제 퇴근을 해서 8시쯤 집에 오면은 한 9시, 10시까지 운동을 하는 편이었어요. 10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좀 씻을 거 씻고 한 10시 반에서 11시쯤부터 이제 제 부업인 구매 대행이라든지 또는 뭐 외주 작업들 이런 걸 진행했었죠. 대략적으로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를 해서 거의 한 1시 반, 2시 정도에 잤던 것 같아요. 와, 그럼 몇 시간 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음날 7시, 8시까지 또 잘 수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5시간, 6시간 정도를 잤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준수하게 주무시면서 그렇게 네. 많은 활동들을 하셨는데요. 네. 순수하게 구매 대행에 들어가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이었어요?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소요했던 것 같아요. 1시간 반 정도? 근데 제가 뭐 외주 작업이나 이런 게 많이 없다 또는 오늘은 좀 늦게까지 해도 되겠다 하면은 또 뭐 2-3시간 정도 더 들어가는 날도 있었고요. 그러면 만약에
2시간을 그 상품 등록을 하면 몇 개 정도 올라가나요? 보통 좀 빠르게 한다라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1시간에 한 6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10분당 한 개꼴. 1시간에 6개. 네. 예. 2시간이면 12개. 지금 수동 등록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속도가 걸리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무슨 상품명을 더 정성스럽게 짓는다거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를 좀 이쁘장하게 꾸민다거나 혹은 뭐 태그 같은 걸 많이 넣는다거나 아니면 광고를 진행을 한다거나 어떤 것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리는 걸까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구매 대행을 하면서 제가 막 해외 아이템들을 보잖아요. 보면은 보고 그냥 바로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성향상 좀 이게 어떤 물건인지 그냥 궁금해해요. 어떻게 보면 사실 구매 대행할 때 꼭 필요한 작업은 아닌데 네. 이 물건이 뭐지? 이런 거 되게 재밌어 보이네. 좀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템을 보는데 좀 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죄송하지만 오프라인 강의할 때 사장님처럼 해오면 뭐라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느긋하게 하는 건데 느긋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업이고 본업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떻게 보면은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구매 대행은 천천히 해도 된다 생각을 하셨던 거죠. 네, 맞죠. 뭐 굳이 막 빡세게 뭐 정사장처럼 안 해도 되고. 네. 예. 그게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그러면은 구매 대행을 하시면서 뭐 별다른 위기가 없으셨을 것 같은데 네. 위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부업으로 이거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부업으로서의 장점. 왜냐면은 내가 전업으로 월급이 나오고 네. 또는 주식으로 벌고 있는 게 있고 외주 작업으로 다른 데도 수익이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구매 대행이라는 이 루트에서 돈이 뭐 매달 만약에 뭐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만 원이든 수익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저한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기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 정사장 채널에 전업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업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면은 막상 갑자기 전업으로 뛰어들기에는 이 사업이 진짜 제대로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솔직히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으로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걸 믿지를 못하니까 부업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 채널의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그래서 뭐 3년 동안 부업으로 구매 대행 얼마나 벌었어요? 이건 뭐 매출 같은 거 까지 말고 그냥 순수익만 얘기해 주세요. 네, 매출 같은 거 막 1년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안 합니다. 순수익. 순수익은 저는 평균 한 달에 한 200, 300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냥 순수익으로 구매 대행으로만 200, 300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저는 요거는 또 어떻게 보면 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개념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업으로 또 가져가기 좋은 느낌이 뭐냐면은 만약에 보통 일반 직장인들이 만약에 300 정도를 벌어요, 회사에서. 그러면은 월 300이라는 금액이면은 보통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월 300이면 연봉이 4천만 원. 네, 연봉이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구매 대행으로 순수익이 한 20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를 버는 거죠. 네. 그러면은 월 순수익이 200만 원이라서 1년에 2,400만 원. 그러니까 연봉이 대략 6,4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실수령이 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봉이 한 7,3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구매 대행하면서 세금 내잖아요. 간이가세자이신 분들이 대부분이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순수익이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이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천만 원 그 기준 미만일 때는 세금이 없는 거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는 구매 대행은 순수익을 매출로 신고하는 개념이니까 4천만 원 나누기 12 하면은 얼마 정도 되지? 325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한 300만 원 언저리까지는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그쵸. 좋네 구매 대행.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만약에 순수익이 300만 원 정도가 된다. 네. 그러면은 월 실수령이 대략 600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보통 일반 직장인 연봉으로 치면 한 9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3년 동안 부업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부업으로 내가 단순히 뭔가 월 얼마를 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구매 대행으로서 내 연봉 구간을 올려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수익을 접근을 했습니다.
저는 좀 때려 맞은 느낌이 드는 게 저는 이때까지 그냥 구매 대행을 사업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특공대 사장님처럼 부업으로 진행한 게 아니고 전 전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연봉을 올린다는 개념보다는 내 사업이 그냥 계속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만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깔아주는 연봉이 있고 그 상태에서 연봉을 더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좋고 그리고 라이프도 즐기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구매 대행을 3년이나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무리 이게 괜찮다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소싱을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막 2시간씩 하고 이런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거를 계속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상품을 보면서 이게 뭐지? 제 궁금증도 해소하고 좀 재밌게 봤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좀 주변 사람들한테 또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냐면은 네. 약간 마라톤과도 좀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하는 거구만. 마라톤이라는 네. 것도 보면은 42km, 그러니까 42km 정도를 거의 빠르게 뛰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물론 이제 선수들은 엄청 빨리 오래 뛰겠지만 네. 일반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빠르게 달리면은 오래 뛸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자기만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구매 대행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구매 대행도 내가 지금 당장 오늘 내일 하고 막 불태워버리고 뻗어버리기보다는 오늘 조금 덜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2시간을 불태울 수 있다라고 하면은 2시간 다 써버리는 것보다 그냥 1시간 반, 1시간 40분 정도 좀 열심히 하고 20분은 조금 그 사업 자체를 즐기면서 그렇게 해야 좀 더 롱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좋은 말인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년째 너무 불이 타올라서 그냥 달리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그래 돈은 많이 벌어 좋아, 하지만 뭔가 제 삶이 무너지고 그리고 제가 뭐 앞으로 갈 길만 보이니까 뒤를 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상당히 좀 요새 좀 힘들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항상 저 같은 사람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처럼 그냥 무언가 계속 열심히만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열심히만 하는 사람들한테 밀어붙이는 것도 물론 좋을 수 있지만, 사장님 같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자기만의 페이스를 찾아서. 예, 자기만의 페이스를 찾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예. 당연히 열심히 빠르게 오래 계속해서 달릴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좀 처음에 뛰다가 쓰러질 바에야, 저는 어떤 식으로 또 많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가끔 많이 물어보세요. 사장님들이 뭐 부업으로 하는 사람, 전업으로 하는 사람 하루에 자기 몇 시간씩 해야 되냐, 단톡방에도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네. 저는 보통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사장님 일단 시간을 정해 보시는데 그 시간을 3개월, 6개월 뒤에도 내가 그 시간으로 계속 하고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건 적정 속도다. 근데 내가 6개월 뒤에 만약에 오늘부터 내가 매일 3시간 할 거야. 근데 6개월 뒤에 과연 내가 3시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조금 시간을 줄이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매 대행은 끈기가 가장 중요하고 오래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이봉주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진행하는 게 오히려 초보 사장님들한테는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한 번에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초반부터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라지지만 않으면 되는 이 브랜드 구매 대행 사업이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더 궁금한 거는, 그렇게 그러면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첫 주문이 들어오는 속도가 늦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늦어질 수 있죠. 예,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도 부업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일단 벌리고 있으니까. 대신에 부업으로,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꾸준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이거를 안 하다가 내려놓으면 안 돼요. 일단 포기하지 말라. 네. 예. 계속 내가 하루에 10분, 30분, 진짜 시간이 없더라도 하루에 5분씩이라도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쉬엄쉬엄 하세요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내가 오늘 안 하는 거 내일 해야지, 내일 안 하는 거 내일 모레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주일 뒤에도 안 하고 2주일 뒤에도 안 하고 그러다가 그냥 이 시장 자체에서 사라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라도 무조건 소싱을 한다거나. 그쵸, 좋죠. 예, 그러니까 매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연계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정말 자기가 뭐 전업으로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못해도 원래 내가 매일매일 1시간씩 했더라면은 좀 바쁜 날에는 하루에 10분을 하더라도 5분을 하더라도 최대한 어떻게든 그거를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실 이 구매 대행을 1년 이상 유지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네. 물론 뭐 대형업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도전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라지는 사업이 구매 대행 사업이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3년 동안 진행을 하셨는데 저도 3년 진행한 구매 대행 업자도 잘 본 적이 없거든요. 3년 정도 진행했을 때에 구매 대행 업자로서 만족하시나요? 저는 만족합니다. 어떤 점이 제일 만족하세요? 일단은 이제 부업의 장점이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일단 이 구매 대행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자본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본이 안 들어갔죠. 예. 그리고 저도 이렇게 3년 동안 빠르진 않지만 천천히 뭔가 제 나름대로 뭔가를 쌓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막 일주일, 2주일 이 정도는 또 막 소싱도 못하고 신경을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매출이 갑자기 줄어들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 유럽을 진행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품 아이템 수명이 확 줄어드는 경우는 많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주변에 있는 중국 업자들 같은 경우에 한번 상품이 빡 떴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뭐 중국 업자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옆에서 카피를 한다거나. 근데 브랜드 상품은 이 최저 마진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도 롱런할 수 있는 기반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럼 네. 더더욱 이제 브랜드 구매 대행 쪽을 부업으로 한다거나 내가 조금 여유롭게 달리고 싶으신 분들은 부업으로 또는 전업으로 하셔도 좋지만 이제 브랜드 구매 대행 쪽을 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홍보. 네, 홍보입니다. 근데 이게 명확해서 사실 제가 최근에 중국 하시는 유튜버 분들도 많이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사실 중국의 그 단점이 그런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다 보니까 우리 유럽 쪽 하고 있는 저를 상당히 뭐라 해야 되지? 부럽다는 표현을 쓰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중국이나 유럽이나 계속 꾸준히만 한다면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이게 급등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그거를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게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사장님께서 만약에 중국을 하셨으면 네.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부업이기 때문에 네. 중국으로 해서 제 매출이 오르락내락 해도 유지는 했겠지만 확실히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는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없이 하는 게 중요하기는 하죠. 왜냐면 본업이 있으니까. 솔직히 우리 CS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네. 홍보 계속 해도 되나? 사장님은 CS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처리하세요? 저는 하루가 아니라 거의 한 달에 얼마 없어요. 그래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는 네. 좀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 구매 대행이나 유럽 구매 대행이나 양쪽 다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오는 뭐 CS라든지 뭐 상품에 뭐 문제가 있어요 또는 뭐 배송이 늦어요 막 이런 질문들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 많은 사장님들이 일단 죄송합니다라고 먼저 시작을 해요. 그쵸. 네. 죄송하죠. 근데 저는 그게 죄송할 게 아니라고 해요. 왜요? 왜냐면은 전 마음 자체가 나는 구매 대행업자예요. 네. 중간에서 연결 다리를 해주는 사람인 거고 네. 내가 정상적으로 발주를 넣었고 고객한테 정상적으로 가도록 요청만 넣었으면은 네. 일단 제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치. 거기서 제가 사과를 받고 시작을 하면은 고객님들은 대부분 이 사람이 잘못이다, 이 판매자의 잘못이다라고 배송이 늦은 것까지 막 저한테 뭐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제가 할 일은 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송이 늦어 또는 상품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해외 판매처한테 연락해가지고 고객님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도와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고객님들도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라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저를 응대하세요. 근데 완전 딱딱하게 기계적으로 하는 건 아닌 거죠. 그쵸. 네, 배송이 많이 늦으셨네요. 이거 제가 해외 판매처에 좀 따끔하게 얘기해가지고 고객님한테 빨리 배송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 정사장 채널 출연해 주셨는데 우리 사장님들 보고 계시는 모든 부업을 하시는 사장님들께 마지막 인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그리고 사실 전업이건 부업이건 둘 다 저는 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시장 자체는 사장님들이 초기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업 구매 대행, 부업 구매 대행 모두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대신에 전제 조건은 사장님들이 아까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롱런을 하셔야 돼요. 사라지지 않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게 일만 하지 마시고 조금은 즐길거리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구매 대행 업자는 컴퓨터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몸이 좀 피폐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자기 뭐 헬스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또는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는 조깅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좀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특공대 사장님이 정군에도 카페에 상당히 좋은 글을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감명 있었던 글이 있거든요. 그 특공대 사장님 사업 일기를 지금까지 5편 쓰셨나? 네, 5개 썼습니다. 그 5편을 여기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좀 많이 동기부여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네. 끝났는데 너무 추워요. 바람이 너무 아니 많이 도시락도 입고 있지. 나는 지금 맨살이에요. 맨바늘. 미쳐버릴까.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 눌러주세요. 2번 누르면 취소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게 너무 정직하게 하지 말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